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에는 태극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오행의 생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이 어떻게 발생되어진 것인가, 그리고 오행의 기와 오행의 질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세워진 후에는 태극의 리가 흩어져 만사에 존재하게 되었다. 음양은 한 개의 태극으로 정조와 본말의 피차가 없는 것이다. 오행의 질은 지에서 갖추어지고 기는 천을 운행하는 것이다. 질을 말하면 그 생의 순서는 수화목금토가 되고 수목은 양이고 화금은 음이 된다. 기를 말하면 행해지는 순서는 목화토금수가 되고 화목은 양이고 수금은 음이 된다. 참 대단하죠. 필자가 이 내용들을 읽기 전에는 오직 기에 관한 내용만 알고 있었습니다. 화, 토, 금, 수, 화목은 양이고 수금은 음이라는 기에 관한 내용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간에 유행하는 모든 책들이나 강의하는 선생들도 질의, 물질의 그 생의 순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의 순서만 이야기한 거죠. 목화, 토, 금, 수라고. 이 내용을 읽고 나서 필자는 삼명통해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물론 태극의 리가 흩어져 만사에 존재한다. 천지기립, 즉 태극지, 리산, 제만사. 이것도 물론 태극을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내용을 말하지 않았죠. 마치 태극이 우주에만 존재한다는 내용만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필자가 알고 나서 어떻게 삼명통해에 반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는 어떤 면으로 사계절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흐르는 거죠. 목화, 토, 금, 수로 흐르는 것이지만 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에 생성되는 오행이 질인 거죠. 인간에 대비하면은 처음에 신장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가 되죠. 심장이 되겠죠. 인간의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수, 화, 목, 금, 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화, 목, 금, 토는 또 무엇이냐? 방향이 되는 거죠. 중앙에 토가 있고 지구가 있고 토는 지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과 북과 동과 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행이 존재되어진 곳이 곧 지구가 되는 거죠.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경우에 지구는 한 물체로서 목, 화, 토, 금, 수가 중앙에 토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토는 발하고 밧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지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을 쉽게 보여지지는 않겠지만 외부 우주에서는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에 관한 것은 쉽게 느낄 수가 있죠. 계절로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물질과 기운에 관한 구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지만 사주 감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통으로 말하면 기는 양이 되고 지는 음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동은 양이고 정은 음이다. 기와 질의 형상적 개념과 양과 음의 형상적 개념, 동과 정의 형상적 개념, 결국 그 개념이 같으므로 이러한 것을 상적 개념이라고 또한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상이라는 것입니다. 양이면 절대로 양이지 기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양이 곧 기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매우 닮았다. 상적 개념이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개 오행의 변화는 궁하게 되는 것은 불가하다. 무궁하다는 거죠. 궁하게 되지 않는 것은 음양의 도가 아니고서는 이에 적합한 현상이 있을 수 없고 또 소위 음양이란 자, 이 자는 태극의 본연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곳이 없다. 변화가 궁하게 되지 않는다. 무궁하다는 말은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고 이러한 윤회, 결국 인간도 그 영혼은 윤회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하자가 이르기를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라 하였다. 주자가 완고하게 일컬었는데 태극은 음양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음양은
오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였. 태극이 곧 음양이고 음양이 곧 태극이다. 태극 중에 음양이 존재한다. 양과 음이 존재한다. 이러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또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부터 논한다. 수는 물이고 화는 불로 금목 수 화토는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 오행의 수는 물질로서 물이 되고 오행의 화는 물질로서 불이 된다는 말이죠. 토는 땅이다. 기운의 토는 물질로서는 땅이다. 이러한 말 이렇게 이해하면 될 듯 싶습니다. 하늘은 어디에 있는가? 땅은 있고 하늘이 없다면 조화가 온전하겠는가? 음과 양이 동존하여야지만 조화가 온전하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천이 곧 태극이라고 말한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하늘만 태극이고 땅은 태극이 아니라면 어떻게 조화가 온전하겠는가? 하늘과 땅이 하나의 물질적인 형상을 이루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태극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주자는 상천어제를 태극으로 해석했고 천도의 유행을 음양으로 해석했다. 결국 태극이라 하는 것은 물질이 된다는 말이죠. 유행하는 음양은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기라는 것이죠. 주자가 이렇게 음양오행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성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글자에서 글자만 보고 글자에서 글자를 만들고 글자가 전부인 양 온갖 엉터리 이론을 전하고 있는 거죠. 상천어제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늘의 일, 하늘 위의 일 이렇게 많이 해석들 하는데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음양오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독한 결과로는 상천어제라는 말은 하늘 위에 실려있는 이 말입니다. 땅이 있고 땅 위에 하늘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일심동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것을 보면 여기에는 태극이 있고 이에서 양이가 생하고 양이에서 사상이 생하고 사상에서 팔괴가 생한다 하였다. 역왈, 역류태극, 시생양이, 양이생 사상, 사상생 팔괴라 이렇게 하였죠. 역이라 한 말은 변화라고 여기야 할 듯합니다. 변화에는 태극이 있다.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다른 게 생성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바로 태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양이 동해서 음과 결합하면은 결국 태극이 형성된다. 그 말인 거죠. 태극에서 양이가 있게 되고 이 양이에서 사상, 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8개 중에는 근곤이 있으니 즉 천지는 모두 태극에서 나누어진 체가 명확하지 않는가. 천은 태극의 전체가 되고 지는 천의 분체가 되는 것을 심하게 거릇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설명에 이치가 있는 것 같다. 무릇 오행의 생에는 각기 하나의 성을 가지고 특성을 가진다는 말이죠. 오행은 각각 오행마다 특성이 있다. 사계절을 운행하고 또 그 순서가 있다. 봄은 생하고 여름은 성장하고 가을은 숙살하고 겨울은 저장하게 된다. 그렇죠. 윤회가 되는 거죠. 다시 저장되었던 것이 다시 봄에 생하게 되는 거죠. 봄에 생한다. 그래서 인월이 1년의 처음으로 정월, 1월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물질의 생성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자가 1년의 시작이라고 하죠. 동지에서 1년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의 흐름일 뿐 결국 생은 어디에서 있느냐? 봄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있는 거를 또 보면은 봄을 이어서 여름이 있고 여름을 이어서 가을이고 가을을 이어서 겨울이고 겨울을 이어서 봄이 다시 온다. 이렇게 분환하여 무궁하다. 윤회의 이론이 이러한 것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생성되어 있으면 내일이 다시 생성되고 윤회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태양은 하나이죠. 물질은 계속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인간으로 이야기하면은 태양은 영혼이 되고 하루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태양은 영혼, 1년, 다음 1년, 다음 1년은 물질로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형상과 같은 운행 주기를 가지는 그러하므로 인간도 결국에는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무릇 오행은
각 오행마다 질이 다르고 그렇죠. 각각의 오행마다 특성이 있죠. 화는 덥고 봄은 따뜻하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고 그렇죠. 사계절도 각 계절마다 기가 다르지만 모두 음양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음양에서 분화된 것이 오행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음양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양도 각각 위치가 다르고 동정도 각각 때가 다르지만 태극을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다. 또 태극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것은 옳은 말로 태극 본체의 본성은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오행은 각 그 특성이 하나씩 있고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그 특성도 각각마다 하나의 태극을 갖춘다. 계절은 자연적인 순서가 있고 흔히 말하는 그 운용도 하나의 태극을 갖추게 된다. 오행은 사계절을 주기적으로 복시를 한다. 이른바 사계절 통체가 한 개의 태극이다. 하루도 하나의 태극이고 1년도 하나의 태극,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간도 결국 하나의 태극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 성은 있지 않는 곳이 없다. 무소부지하다. 온 세상의 물질들은 결국 다 태극이란 말이죠. 있지 않는 곳이 없다 하였잖아요. 사상과 철학과 물질과 모든 것은 다 태극이 있는 것이다. 결국 그 태극은 물질들의 본체, 신체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올바른 견해가 아니겠는가. 우주와 모든 각 물질의 본체가 태극이 된다는 말이다. 무릇 천하에 성이 없는 물질은 없고 성이라 한 말은 특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 이와 오, 이는 음양을 말한 것이고 오는 오행을 말한 것입니다. 무극하여 혼용, 무관한 까닭에 이른바 묘하게 하나가 된 자이다. 이 말은 인간에 비하면 인간 신체 자체가 결국 물질로서 음양 오행이 각각 인연을 가져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간과 썰개와 심장과 콩팥과 이러한 각각이 다 인연으로 맺어진 하나의 물체라는 것이죠. 묘하게 하나가 된 자이다. 합하게 된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잖아요. 무극은 리가 이 오는 기로 진정한 리로서 설명할 수 있어 태극은 망령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 정은 기로서 설명하여 음양과 오행은 이가 아닌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가 아닌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가 아니고 하나라는 말이죠. 하나. 이 말은 화된 것이 아니고 동존한다는 말입니다. 음양과 오행이 동존하는 어떤 물질에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말이죠. 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화합되어서 화학적으로 변화한 것은 또한 아니죠.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엉긴자는 모인 것이다. 기가 모여 형상을 이루게 된다. 기라는 음과 양이 결합함으로써 물질적인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간이 있고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위장이 있고 신체 바깥에서 이것을 보았을 경우에는 하나가 되지만 실제 그 내막은 하나가 아니죠. 각각 자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개 특성이 주체가 되어 음양 오행이 경위 착종하게 되고 하나이지만 그 하나가 화학으로 변해서 변한 것이 아니고 경위 착종하였다는 것이죠. 또 각각 닮은 무리가 응치하여 형상을 이루지 않겠는가. 이제 설명한다. 천은 수가 생하고 지는 화가 생하는 것은 조화 본연의 묘에 맞는 것이다. 이제 설명한다. 천일은 수가 생하고 지이는 화가 생하는 것은 조화의 본연의 묘에 맞는 것이다. 수가 생한다. 임일, 지이는 정이. 결국 물질은 신장이 먼저 생하게 되죠. 제일 먼저 신장이 생한다. 그것이 바로 임수로서 임일. 그것이 또한 여기서 말한 수가 생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자는 사계절에서 말미암은 것에 대한 시비를 가졌다. 유행하는 길을 오행으로 논하고 천지를
밭과 짝어수로 논하였다. 오행은 태극도에서 양이 동하여 음과 합하여서 수, 화, 목, 금, 토가 생하는 것이 오행이라 논하였다. 목, 화, 토, 금, 수가 아니고 수가 제일 먼저 생성되고 다음에 화가 생성되고 다음 목, 금, 토 이렇게 물질의 오행이 생성되어서 하나의 신체를 이루게 되니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곧 오행이 사계절에 배정된 것에 대한 시비를 앞의 내용과 같이 논하였다. 1년도 결국은 하나의 태극, 즉 물질로서 수, 화, 목, 금, 토가 생성되어서 즉 음양오행이 다 갖추어져 있음으로써 1년이 되고 이 또한 물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행이 물질로서 생성되는 이론을 오늘이 내일을 생하고 내일이 모레를 생하고 이렇게 계속 생하는 것이 아니고 음과 양이 하루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음과 양이 만들지 오늘이 내일을 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레도 음과 양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정을 넘어서 태양이 들어옴으로써 즉 인간에 비교하면은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난자에 들어옴으로써 하나의 물질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하루라는 물질, 1년이라는 물질도 마찬가지로 음과 양에 의해서 생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루는 소멸되고 다시 윤회하여서 내일이 발생하고 무엇에 의해서 음과 양에 의해서 그리고 내일도 결국 소멸하고 인간이 결국 태어나서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적 개념으로서 생각하면 될 듯하고 그리고 모레도 마찬가지로 음양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